이 화면 속의 남자, 여러분 모두 낯익은 얼굴일 것입니다. 한때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던 일본 아이돌로 일본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남자 연예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국보급 배우 사카이 마사토와 아라가키 유이와 함께 연기 대결을 펼쳤고 니가라이에서 가가란마루 역할로 큰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급상승시켰습니다. 이 드라마 덕분에 데뷔 10년 동안 그저 눈에 띄지 않았던 자니스의 작은 연습생은 일본에서 가장 밝은 미래를 가진 아이돌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스타 경력이 작은 고비를 넘겼을 때 그는 팀원들로부터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비난을 받으면서도 결단력 있게 자니스를 떠났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음을 입증하게 되었는데 그가 자니스를 떠난 4년 후 자니스의 스캔들이 대대적으로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연애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그가 당시 자신에게 불법 약물을 함께 먹자고 한 여자친구의 말을 지나치게 믿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판결을 받아 무릎을 꿇고 연예계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오늘날 밤 클럽에서 호스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쟁 압박과 사회 생태가 상반되는 일본 연예계에서 심지어 생각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유럽과 미국의 연애 시장에서도 한때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인물이 자존심을 버리고 술잔을 들고 호스트의 말을 사용하여 손님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강렬한 사고의 싸움을 거쳐야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자료를 살펴보면 이 남자는 돈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석유 사업을 하는 아버지나 법조계에 종사하는 어머니 또는 최근 그의 개인적인 발전 상황을 보면 그가 왜 호스트 클럽에서 일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호스트 클럽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가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람은 다구치 준노스케입니다. 그의 성장사를 들여다보면 그는 자니스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생산 라인에서 나온 상대적으로 성숙한 연예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85년 11월 29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 히라시에서 태어난 준노스케는 현재 39살입니다. 그는 그룹을 탈퇴하고 솔로 활동에 실패한 후 여자친구와 함께 불법 약물을 숨긴 혐의로 체포되어 6개월을 선고받은 후 6월 26일 갑자기 공식 발표하며 사포로 호스트 클럽에 입사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1시간을 3만엔, 즉 약 28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39살이라는 고령으로 일본 호스트 업계에 진출한 준노스케는 젊은 남성들에 비해 특별한 장점은 없지만 과거에 연애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세 번째 자녀인 준노스케는 형과 누나가 한 명씩 있습니다. 일본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준노스케의 형은 상장된 회사의 CEO로 다이어트 및 체중 감량 관련 제품을 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 자본시장의 핵심 인물로 일본의 90% 이상의 석유 공급을 장악하고 있으며 일본 석유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일본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외무성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준노스케가 돈이 부족해서 일본 호스트 업계에 진출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구치 준노스케가 사포로 호스트 클럽에 입사했다는 소식이 미디어에 공개되었을 때 일본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구치 준노스케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호스트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마치 필연적인 결과처럼 느껴집니다. 다구치는 어릴 적부터 운동에 능했으며 학업과 운동 모두 뛰어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는 농구부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모범생 대표로서 반장도 맡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즉 14살 무렵 다구치는 자니스의 스카우트에 발탁되어 같은 해에 자니스에 입사하게 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자니스는 일본의 연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회사로 그들이 한 사람을 포장하고 추천하면 그 사람은 연예 시장에서 순식간에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2001년 3월 다구치는 아카니 시진, 카메나시 카즈야, 우에다 타츠야, 나카마로 유이치와 함께 카툰이라는 그룹을 결성합니다. 같은 해 4월 첫 등장했을 때 팀원들의 평균 나이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2006년 3월 2일 모든 멤버가 20살을 넘기고 공식 데뷔하였으며 데뷔와 동시에 100만 장 판매를 기록하며 오리콘 연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데뷔부터 2013년까지 카툰은 21개의 앨범을 발표하며 그중 6개 앨범은 7년 연속으로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주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4월 17일 법률 드라마 리갈하이에 출연하며 다구치는 연기자로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동아시아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180cm의 햇살 같은 남자아이 다구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자니스의 소속 아티스트는 연애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구치 준노스케는 그런 규칙을 무시한 연애 중독자였습니다. 2007년 다구치는 아티스트 코미네 레나와의 연애를 의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다구치와 자니스가 갈라서게 된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구치가 외부에 발표한 공식적인 이유는 2010년부터 카툰의 핵심 멤버인 아카니 시진이 결혼 후 자니스에서 금지당했고 2013년 팀의 또 다른 핵심 멤버인 타나카 코우키가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된 사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6명으로 이루어진 멤버들은 4명으로 줄어들었고 카툰의 성적은 해마다 하락하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2015년 11월 24일 다구치는 일본 방송 프로그램 베스트 아티스트에서 카툰을 탈퇴하고 2016년 3월 말에는 자니스 엔터테인먼트를 공식적으로 떠났습니다. 분명히 일본의 전 국민은 다구치 준노스케가 여자친구 코미네 레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한 이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알다시피 2009년에 다구치 준노스케와 코미네 레가가 함께 하와이로 여행을 갔을 때 동체에 의해 찍힌 이유로 자니스는 다구치에게 카툰과 코미네 레나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다구치는 결국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의 연예 매체는 다구치 준노스케와 자니스가 갈라서게 된 이유를 코미네 레나의 절대적인 선택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코미네 레나 앞에서 다구치는 비교적 순종적인 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구치가 자니스와 결별한 후 코미네 레나가 다구치의 매니저 역할을 맡으면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매체는 코미네 레나의 인지도가 다구치 준노스케보다는 낮고 연예인보다는 숨은 조종자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사람이 2007년부터 사귀기 시작한 이후 그들은 항상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코미네의 사교는 매우 복잡하며 두 사람이 알게 된 이후 다구치의 연애 활동은 코미네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남자 연예인이 다른 여성을 만날 때 그 관계는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이 압박은 자니스 내부의 고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팬들로부터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코미네 레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듯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다구치 준노스케는 그녀를 위해 자니스와 결별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연예계의 전문가들은 코미네 레나의 배경이 평범하지 않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이 주장은 증명할 수 없지만 코미네 레나의 전 남자친구는 불법 약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본 야쿠자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일본 네티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2016년 다구치 준노스케가 자니스와 결별한 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코미네 레나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까지 그와 코미네 레나는 일본의 대마 단속법을 위반해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결혼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후에 두 사람을 잘 아는 업계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다구치가 자니스에서 떠나 개인 사무소를 창립하도록 설득한 사람이 바로 코미네 레나였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다구치는 공식적으로 개인 사무소인 임모터를 설립했고 그로 인해 코미네 레나는 다구치의 실제 권한을 쥔 매니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구치는 완전히 그녀의 통제 아래 있었으며 코미네 레나는 그의 라디오 프로그램, 사진집, 7월부터 9월까지의 투어 일정 등 여러 가지 일을 조율했습니다. 생활에서부터 업무까지 밀접하게 얽힌 관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며 다구치는 확실히 더 큰 영향을 받은 쪽이었습니다. 이 점은 2019년 다구치와 코미네 레나가 대마 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의 상황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불법 약물 사용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구치는 자신이 불법 약물에 손을 댄 지 10년이 되었다고 인정했으며 이는 그와 코미네 레나가 교제한 지 약 2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10년 전 일본 경찰이 이미 코미네 레나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미네의 전 남자친구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했으며 그 당시 연예인들이 그 클럽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하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코미네 레나 역시 여러 번 그 클럽을 드나들었고 경찰은 그녀에게 의심을 품었으며 이와 관련된 불법 약물 사용 역사는 두 사람의 사례와 일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미네 레나가 다구치를 잘못된 길로 이끈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두 사람은 함께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서로를 보호하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체포된 직후 둘 다 불법 약물을 소지한 것은 인정했지만 진술 내용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구치 준노스케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지했다고 주장했고 코미네 레나는 자신이 소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남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죄를 자신에게 덮어씌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일본 법정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일본의 인기 아이돌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청혼하는 장면을 연출하게 했습니다. 다구치 준노스케는 여자친구인 코미네 레나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앞으로도 계속 코미네와 교제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코미네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고 울면서 3년 전 다구치의 청혼을 거절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가 사랑하는 가장 온순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앞으로 계속 교제하면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어처구니 없었고 주간 문춘은 코미네의 대리인을 인터뷰한 결과 그때 코미네는 다구치와 헤어질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코미네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만 검찰이 두 사람이 헤어지면 재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고 그로 인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였죠. 하지만 예기치 않게 두 사람은 법정에서 미리 합의된 상황을 뒤엎고 공개적인 청혼 장면을 연출하면서 그 당시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6월 7일 재판이 끝난 후 코미네 레나와 다구치 준노스케는 각각 300만엔 약 2,870만원의 보석금을 낸 후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쿄 만강경찰서를 떠나던 중 다구치는 일본의 많은 미디어 앞에서 전례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서 걸어나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디어 매체들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에서 불법 약물과 같은 스캔들로 무릎을 꿇고 사과한 스타는 다구치 준노스케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주요 일본 언론들은 그의 행동을 전례 없는 일이라며 보도했습니다. 다구치는 무릎을 꿇은 채 카메라를 향해 목이 터져라 앞으로 절대 불법 약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지금부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이 시간을 속죄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ご指導ご鞭達のほど何卒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그때의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었고 전 세계 미디어가 이를 보도하며 각계의 인사들은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와다 아키코는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 사건을 언급했고 다구치의 무릎 꿇는 사과 행동이 불쾌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릎을 꿇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개그맨 카닌 다케야마는 그의 무릎 꿇기는 마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보였고 형식적으로는 예쁘게 보였지만 사죄의 의미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또한 이 행동에 대해 크게 동의하지 않는 듯해 보였고 한 네티즌은 그가 진지하게 사과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영상으로 보면 오히려 우스꽝스럽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무릎을 꿇는 건 누군가의 개인적인 이익을 해쳤을 때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행위여야 한다. 다구치가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한다면 팬들 앞에서 해야 했지 왜 공공장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런 장면을 TV에서 보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엔 무릎 꿇고 사과했으니 다음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면 그때는 칼로 자결해야 하는 거냐? 오랫동안 불법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없을 텐데 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명백히 다구치 준노스케의 이번 사건은 그의 연예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절벽식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2020년 가을 코미네 레나는 다시 다구치에게 결혼을 제안했지만 다구치는 이를 거절했다고 전해집니다. 다구치는 결혼이 팬층 이탈을 초래하고 자신의 경력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한 점은 코미네 레나는 이후 일본 연예계에서 점차 사라졌고 오히려 다구치는 무릎을 꿇고 연예계를 떠난 후 2022년 3월 프로 마작 선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초 도쿄 시부야 중심가에 작은 술집 레스토랑을 열고 주인이 되어
고객에게 직접 접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4년 6월 26일 일본의 한 나이트클럽 소셜미디어에서 갑자기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첫 번째, 당신의 지명을 기다립니다. 라고 적혀 있으며 다구치 준노스케가 그날 밤 처음으로 남자 공인으로서 고액 고객에게 신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구치 준노스케가 호스트클럽에 입사한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2023년 6월 그는 공식적으로 제1클럽의 대표 남자 호스트인 코우타와 함께 새로운 그룹 노우조를 결성하여 클럽에서 공개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다구치는 밤문화 클럽의 이사이자 예술 감독으로서 대형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가부키초에서 공연하는 남성 그룹을 키우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구치가 호스트로 활동하기 전 그는 미디어 인터뷰에서 밤문화 클럽을 자주 방문하며 분위기가 좋고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남자 호스트의 존재가 카툰 같은 남성 그룹의 인지도를 높였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나이트클럽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연예 산업에서 평생 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호스트 산업에 헌신할 것이라는 뜻일까요? 이 결정을 다구치와 코미네 레나가 함께 논의한 결과일까요? 코미네 레나는 정말로 다른 여자 손님들과 다구치라는 남자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갑자기 2019년에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피닉스 호스트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인 타카오 카요카는 21살의 젊은 소녀로 그녀가 사랑하는 호스트 루나를 지원하기 위해 몸을 팔며 돈을 벌었고 매달 최소 100만엔, 즉 약 95만 6천 원을 루나에게 지출하며 그의 실적과 클럽 내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루나는 타카오 카요카가 그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녀를 이용하면서 다른 여자 손님들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싸움 후 타카오 카요카는 루나를 찔렀지만 결국 마음이 약해져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루나는 곧바로 이를 재개했고 자신을 피닉스 루나로 개명한 후 타카오 카요카의 상처를 짓밟으며 자신의 전설적인 경험을 홍보하여 클럽 내 성과를 유지했습니다. 루나는 수차례 일본 최고의 호스트인 롤랜드를 누르고 수입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타카오 카요카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루나는 공개적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그녀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을 뿐 나는 쓰레기 같은 남자였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를 해칠 이유는 없지 않나? 특히 2019년은 피닉스 호스트 사건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의 호스트 롤랜드가 큰 인기를 끌었던 해였습니다. 그의 일본 호스트에 관한 전설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죠. 예를 들어 롤랜드는 월 59억 원을 벌어들이며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세계 챔피언인 이마이 멜로는 일본의 자랑에서 일본의 수치로 전락했으며 그녀는 호스트에 빠져 몸을 팔며 지원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중에 일부는 2019년 피닉스 사건 이후 불과 30일 만에 일본 최대의 풍속업소 밀집 지역인 신주쿠 가부키초 빌딩에서 7명이 자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중 5명은 여성들이었으며 자살한 7명 모두가 단순히 감정적 가치를 제공하고 몸을 팔지 않는 호스트들과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경제 전문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독특한 나이트클럽 호스트 문화에 대해 착취 숭배라고 표현하며 일본 호스트 클럽 내에서 호스트와 고객 간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잡지 기자는 일본 호스트 클럽의 운영 방식을 경악이라고 표현하며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탈종교적 착취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기자의 조사와 발언에서는 왜 현대 일본의 많은 여성들이 집안의 재산을 다 써가며 몸을 팔아도 호스트라는 상품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일본 호스트에 대한 여러 사례에서 그들이 강조하는 점은 일본 호스트가 매우 정교화되고 합법적인 직업이라는 것이며 그들은 예술을 팔고 몸은 팔지 않는 정직한 남자 공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코노미스트의 조사에서는 이들 남자 공인들이 단순히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이용 가치를 기준으로 그녀들을 3등분하여 등급을 나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잠자리를 이용해 고객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으며 또한 여성의 영혼에 다가가는 길은 그녀들의 생식 기관을 통해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호스트인 롤랜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연애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많은 고객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감정적 가치를 제공하고 독특한 모의 연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술집 속임수로 그녀들에게서 마지막 가치를 빼내고 그녀들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을 때 몸을 팔거나 AV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녀들의 최후의 결말이 될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등장한 타카오 카요카와 이마이 멜로는 모두 이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달콤한 말들 속에서 사랑을 얻고 남자의 성적 유혹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호스트클럽, 풍속업소, 고리 대금업 등 3가지 산업이 정교하게 짠 덫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호스트는 이미 악명 높은 집단으로 여성들의 악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 신주쿠 가부키초 빌딩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부키초 호스트클럽에 빠진 여성들은 3년 이내에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빚을 지고 도망치거나 풍속 여성으로 전락하거나 심지어는 사망하게 됩니다. 가부키초에서 사망한 여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도 그들이 믿었던 가짜 사랑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의 소비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코노미스트 매거진은 일본 2020년 인구 조사에 근거해 일본 20대 여성의 미혼율이 60%를 넘으며 이는 1980년대 중반에 2배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의 미혼 남녀 중 3분의 1 이상이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조사 데이터는 일본의 독신 여성들이 왜 호스트 클럽에 가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 외로워서이며 호스트 클럽에서 만나는 사랑은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만나볼 수 없는 종류의 사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스트 클럽에 가는 여성들이 매우 부유하거나 나이가 많은 여성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호스트의 치밀한 덫에 빠진 일본 여성의 80% 이상은 20대에서 35살 사이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이코노미스트 매거진은 일본의 호스트 시장에 대해 사이비 숭배라는 표현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잡지에서는 일본의 호스트 시장을 세계에서 극히 드문 유행 문화로 묘사했습니다. 이를 호스트들은 2000년 이후 점차 일본의 TV 프로그램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이 남자 공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고판과 광고 차량에는 호스트들의 아름다운 사진이 공개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려하고 매력적인 남자 공인들의 대열에 한때 가장 밝은 미래를 가진 일본 아이돌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열광할 또 다른 여성은 언제 등장할지 그리고 어떤 비극적인 장면으로 세상에 드러날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인 코미네 레나는 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부터 단 3만엔만 있으면 다구치 준노스케와 1시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몇십만 엔을 써서 그와의 악수권을 구매한 팬들은 이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